안녕하세요. 빔3 제1강 하드웨어 살펴보기 및 OS 설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빔3를 살펴보고 OS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즈 10에서 진행을 했고요. 준비물은 빔3 보드와 USB-C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어댑터는 전원 공급용인데 일단 컴퓨터랑 연결하기 위해서는 USB-C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A2C여도 상관없고 C2C나 A2C 상관없습니다. 다만 A2C를 사용한다면은 전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C2C로 최대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어댑터는 반드시 5V 3A가 아니더라도 이제 전원 인풋 스펙이 넓으니까 그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빔3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빔3가 그냥 빔3가 있고 빔3L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일반 빔3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SBC 보드로는 AM 로직에 A331D 2.2 A331D라는 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2.2GHz의 A732 4개 그리고 1.8GHz의 A53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보드 종류 중에서는 아마 스펙이 제일 높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 라즈베리파이 4가 A73 4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A53 2개까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MPU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오톱스라는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 ARM의 G52라는 GPU, 이제 HDMI 연결이나 뭐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ARM의 G52 GPU가 있고 램으로는 4기가 그리고 32기가 eMMC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 스펙 상으로는 뭐 굉장히 넉넉하게 주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빔3 보드 따라서 이 램이나 램 용량이나 eMMC 사이즈가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램 같은 경우는 최대 기가빗, 그러니까 1기가까지 지원하는 랜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5.2 지원을 하고 뭐 BLE 같은 것도 됩니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고 USB 포트로는 USB 3.0, 2.0 같이 지원되는 A 타입 1개, 2.0만 지원되는 거 1개, 그리고 파워 딜리버리랑 USB 2.0을 지원하는 USB-C 타입이 1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 적혀있는데, 그리고 전원 입력 같은 경우는 USB-C로도 할 수 있고 전용 포트로도 할 수 있는데 5에서 20V의 파워 인풋을 범위를 가집니다.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뭐 보통 5V 혹은 12V 정도로 고정되어 있거나 해봐야 7에서 12 정도로 고정된 조금 좁은 게 많은데 5에서 20이면은 뭐 거의 가지고 있는 어댑터 웬만한 거를 다 쓸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40핀의 GPI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USB-A 타입이 양쪽 끝에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옆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옆에는 그냥 풀 사이즈의 HDMI가 있고 그 옆에 기가빗 랜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라즈베리파이나 보드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보드의 중간에 걸쳐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드 두께가 조금 얇아지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쪽으로 돌아오다 보면은 안테나를 이제 두 개 부착할 수 있는 이런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WOL 스위치, 웨이크온 랜, 그러니까 랜으로 전원을 켜는 것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 있고, 뭐 프로그래머블 MCU라든지 이쪽 세 개의 LED 달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채널에 인피니얼드, 그러니까 적외선 리모컨으로 따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리모컨을 수신하는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적외선 수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밑에 40핀의 헤더가 있고요. 배열 자체는 뭐 라즈베리파이나 다른 보드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GPIO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핀맵을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RTC 헤더라든지 이쪽 고정할 수 있는 홀도 4개가 있고요. 스위치는 크게 3개가 있는데요.
따로 저희가 유저 인풋은 아니고 밑에부터 파워, 펑션, 리셋 버튼입니다. 뭐 리셋은 말 그대로 전원 리셋한 부분, 파워는 전원 부분, 펑션은 특수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 CPU처럼 이제 PWM 펜 헤더가 있고 이쪽에 G 센서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A311D라던가 쪽 메모리 같은 것도 같이 부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TF 카드가 마이크로 SD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V인 전원 입력 부분입니다. 이쪽은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기가빗 랜 카드가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뭐 커런트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M 레지스터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아마 특수 목적이 아니면은 크게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게 이제 미피 커넥터로 2개, 그리고 TP 쪽은 터치 패널 관련된 부분인데요. CSI는 이제 카메라 연결하는 부분, DSI는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터치 패널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일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M2 슬롯이 같이 달려 있습니다. M2 슬롯은 이제 컴퓨터 같은데 SSD를 달기 위한 슬롯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뭐 커넥터를 보면은 PCIe를 뭐 곱하기 1레인이지만 연결하거나 뭐 USB 2.0, 뭐 I2S, I2C, GPIO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M.2 슬롯 확장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확실히 뭐 일단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것 부착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듯 스펙이나 뭐 지원되는 외부 연결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스펙을 가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단 연결을 해볼 건데요.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HDMI 연결과 DSI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DSI를 한다 하면은 아마 터치 패널까지 같이 부착된 전용 디스플레이 보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혹은 뭐 그냥 단순 보는 것만으로 하면은 HDMI를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원 공급은 이 하단에 있는 Vin 혹은 위쪽에 USB-C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쪽도 전용 커넥터가 있어야 되니까 USB-C 타입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댑터가 있으시면 어댑터를 쓰셔도 되고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뭐 화면이 꺼진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는 전원 부족 현상이니까 뭐 보충 전원을 연결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디스플레이 장치랑 DSI 그리고 터치 패널까지 연결해 두었습니다. 쪽 뒤에 커넥터가 있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쪽 커넥터를 내리는 방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쪽도 한번 풀어봤다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얇은 필름 케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을 DSI랑 TP에 맞춰서 연결해 주신 다음 눌러서 이쪽에 세워서 보면은 살짝 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겨보면 뭐 따로 안 빠지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드를 두고 USB 전원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부팅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크아다스라고 읽더라고요. 처음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OS 9.0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부팅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에 LED가 3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LED는 뭐 빨간색, 흰색, 파란색이 있는데요. 보통 하얀색이랑 빨간색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OS가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 보면은 한번 설정에 들어가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서 오른쪽에 이렇게 작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뭘 세팅에 들어가면은 맨 위쪽에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연결 자체는 일반 휴대폰에서 연결하는 방법과 똑같으니까 따로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디바이스 퍼포먼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러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About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About을 들어가 보면은 빔3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조금 내려보면 버전이 9버전이라고, 9버전, 버전 9. 그러니까 명이 파이 버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커널이 4.9번대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뒤로 간 뒤에 다시 퍼포먼스 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세팅해서 퍼포먼스 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스토리지 쪽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지는 이렇게 보면 27기가면은 이제 보통 32기가가 내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뒤로 갔다가 OS 퍼포먼스에서 뭐 이쪽에서 딱히 더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뒤로 가면은 사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확인은 이걸로 마치고,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깔려 있어서 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 들어가면 크롬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와이파이 연결이 완료되었다면은 크롬을 들어가서 뭐 이런 화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구글 쪽에서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할 건 아니고 우분투를 설치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분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미지랑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윈도우에서 연결하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자체는 이제 USB 업그레이드 툴이 따로 필요하고요.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압축을 풀면은 설치 파일이 나오는데 해당 설치를 그냥 넥스트를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되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USB 버닝 툴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받아 줘야 됩니다. 이쪽에서 펌웨어로 들어가서 빔3고 우분투로 들어갑니다. 우분투 외에도 뭐 안드로이드 TV나 데비안, 듀얼OS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건 여기 오픈 WRT는 062 쪽에 쓰는 OS인데 이것도 이제 설치할 수 있다로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우분투로 들어가서 eMMC 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왜냐면 eMMC에 바로 설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분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와 XFCE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서버 쪽은 따로 GUI가 없는 그냥 CLI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XFCE 같은 경우는 GUI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은 이제 서버 대신에 이런 GUI가 있으면 한결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따로 연결을 해서 할 건데 나는 GUI 버전으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에서 7Z라고 적혀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 이미지는 다운로드 후에 압축을 풀어주면 되고요. 압축을 다 풀게 되면은
아마 이런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취소를 하고 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읽어주면 되고요. 아까 설치했던 이 버닝 툴에서 뭐 예전에는 발렌에처 같은 걸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쪼개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파일로 아까 했던 이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했으니까 리센트 파일에서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은 이제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고요. 이전에 이제 이 장치 업그레이드 모드로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업그레이드 모드로 변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키, 시리얼, TST, 앱 레지스터 모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에 리커멘드하는 TST 모드로 진입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걸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거나 복잡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TST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펑션 키가 위에서 두 번째 키를 처음 부팅하고 빠르게 3번 눌러주면 됩니다. 일단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리셋 버튼을 눌러서 재부팅을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타이밍을 조금 놓친 것 같네요.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른 후에 빠르게 3번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 파란색 LED가 방금 켜졌었고요. 이제 뭐 따로 화면이 안 뜨면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디바이스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연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뜬다 하면은 이 USB 버닝 툴을 설치할 때 USB 인식하는 드라이버 설치한데 해당 드라이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클릭을 하고 부트로더, 리셋 애프터 서세스 같은 거는 그냥 기본 상태로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는 아까 불러왔으니까 스타트를 눌러주시면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할 때 뭐 스탑을 누르면 끝나기는 하는데 만약 15%가 넘어갔다 하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가 지워진 상태니까 반드시 스타트 누르기 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중간에 꺼졌다가 켜졌다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시간 원래 이미지 업로드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니까요. 일단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허브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쪽에 뜨지가 않는다 라는 것은 보통 전원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 USB-C 별도 전원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별도 USB 허브 같은 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업로드 완료 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도 몇 번 뒤에 이렇게 성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 시도하는데 계속 에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퍼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XFC 버전 쪽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고 한 문제로 이쪽 우분투 서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버는 바이오닉이랑 포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이오닉은 18.04 버전이고 포칼은 20.04 버전입니다. 사용하는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거지만은 일단 나온 지 조금 돼서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 서버 바이오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XFC를 사용해도 따로 된 크게 지장이 없도록 이제 12월 31일 버전으로 바이오닉 마지막 걸로 맞춰서 버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둔 후에 서버 바이오닉 그리고 날짜를 보면은 191231 버전으로 넣어주고 다시 이미지를 넣은 뒤에 이미지 불러오는 데는 마찬가지로 뭐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되었고요. 클릭하고 다시 그냥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이미지를 이제 EMMC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 완료되면은 한번 OS에 대해서 OS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쪽 이상한 것 같다, 그럼 리프레시 버튼으로 다시 돌려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프레시해도 뭐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전원 리셋, 아예 보드의 전원 리셋 후에 아까 펑션 키를 3번 눌러서 다시 진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취소 스테이터스가 돌아온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 불러와진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면은 이미지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네, 몇 가지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1912 버전, 그러니까 우분투 서버로 치면은 18.04 버전이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 XFC로 보면 2019년 12월 30일에 나온 버전들 업로드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전부 에러가 발생했어서 일단 지금 업로드가 가능한 포컬 버전과 2020년 5월 30일에 나온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으로 맞춰서 이렇게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스탑을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뒤에 보드를 다시 한번 리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리부트 버튼을 눌러 주었고요. 아까랑 다르게 일단 지금 세로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화면이 가로였는데 세로 나오고 있고,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부팅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일반 모니터에 연결했더라도 똑같이 나올 것이고요. 일단 부팅이 쭉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 더 작업을 하려면은 키보드를 연결하거나 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화면에서는 너무 작아서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랜선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라우터에다가 랜선을 이용해서 직접 연결을 해둔 상태고 전원도 같이 공급을 해준 상태입니다. 뭐 화면이 HDMI 케이블로 모니터에 연결했다면은 USB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해서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서버 모드니까 따로 마우스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현재 IP가 192.168.29.22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접속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유선 IP에 해당합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면은 뭐 로그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창이 나올 것이고, 기본 아이디 패스워드는 크아다스에다가 패스워드도 똑같이 크아다스입니다. 하면은 이제 크아다스 빔3라고 나오고, 이제 우분투 20.04 뭐 LTS 버전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LS나 pwd 같은 기본 리눅스 명령어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핑 명령어를 해보면은 핑 명령어 보니까 네트워크도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강 빔3에 살펴보고 OS 설치하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